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브레이크와 컨티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브레이크 키워드와 컨티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복문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반복문에서 반복을 하다가 완전히 멈추고 싶을 때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브레이크 키워드고, 그리고 반복문을 잠깐 건너뛰고 싶을 때 특정 조건이 충족했을 때만 건너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컨티뉴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다치면 어떻게 되죠? 네, 운동을 멈추게 되겠죠. 완전히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가 브레이크고, 자, 운동을 하다가 지쳤을 때, 자, 너무 지쳤을 때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할 수 있겠죠. 잠깐 멈추는 것이 컨티뉴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브레이크 키워드와 컨티뉴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어떤 곳에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이걸 while문에서 사용을 할 건데, 이 while문이 필요하겠죠. 자, while 조건 콜론이라고 적어주시고 줄바꿈을 한 상태에서 들여쓰기를 하고, 그리고 실행할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할 코드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while문에서 우리가 이 continue 키워드와 또 break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if문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 실행할 코드 밑에 if 그리고 조건 콜론이라고 적어주시고, 다시 줄바꿈을 하고 들여쓰기를 한 상태에서 이 continue나 break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네, 어떤 것이냐? 네, 이 반복해서 실행하는 코드의 위에 이 if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if문, 지금 이 브레이크 키워드와 컨티뉴 키워드를 사용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이 if문이 이 반복해서 실행하는 코드의 위에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무조건 위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브레이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적는 경우나 또는 중간에 적는 경우도 많아요. 이 컨티뉴 키워드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항상 위에 적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if문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키워드와 컨티뉴 키워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반복 실행하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거나 또는 이 while문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반복 실행하는 코드가 먼저 실행이 돼버리면 네, 결국에는 코드를 실행하고 건너뛰거나 실행하고 while문을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웬만하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 이 if문을 가장 위에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continue 키워드와 break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탕화면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켜 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체크 언더바 머신이라는 이 메서드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나 하고 봤더니 지금 while문을 이용하여 이 p.machine 언더바 state라는 변수의 값이 초록이라는 이런 문자가 열린 동안 슬립 함수를 실행되게 하고, 그런데 만약 이 p.machine 언더바 state라는 변수의 값이 노랑이라는 문자열이라면 브레이크문이 실행되도록 만들어 보아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사실 while문 자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while문을 배웠을 때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while 그리고 조건 부분에 이 p.machine 언더바 state 라는 이런 변수의 값이 초록 이라면, 자, 초록인 동안 sleep 이라는 이런 함수가 실행이 되게 해라. 그리고 sleep이라는 함수의 전달인자는 0.1을 전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if 만약
EP.machine underbar state라는 이 변수의 값이 노랑이라면 브레이크문이 실행되게 해라. 자, 지금 나와 있는 코드는 이런 코드예요. 그런데 이 if문, 자, 이 EP.machine underbar state 변수가 노랑인지를 체크하는 이 if문이 이렇게 밑에 나와도 사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0.1초 정도의 딜레이가 생길 뿐이지 어떠한 변수 또는 어떤 값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와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 연산을 한다던가 이 화염 안에서 연산을 한다던가 또는 어떠한 함수를 호출해 온다던가 지금처럼 딜레이를 주는 이런 함수가 아니라 어떤 연산 또는 기능이 또 다른 값이 변경되는 기능이 있는 이런 함수를 호출할 경우 그랬을 때는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if문을 이렇게 자, 이 화염내에서 실행되는 코드의 위에 작성을 해주셔야 이 밑에 나오는 이 슬립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이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밖으로 이 화염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5키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불이 들어오면 중간에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빨간불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가 제대로 동작을 한 건데 노란불은 중간에 나온 거예요. 마치 이 화일문에서 이 if문을 만나서 브레이크 키워드가 호출이 되고 이 화일문을 갑자기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게임이 동작이 되고 있죠. 자, 또 또 화일문에서 이 브레이크 문이 아니라 컨티뉴 문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했었어요. 이런 컨티뉴 키워드. 자, 이 브레이크 키워드와 컨티뉴 키워드를 이용하면 이 화일문의 중간을 건너뛰거나 또는 이 화일문을 아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은 아예 벗어났지만 만약 여기서 우리가 continue라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했으면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자, 노랑인 동안은 이 슬립 함수를 호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 건너뛰기 때문에. 하지만 건너뛰어도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 EP.machine underbar state라는 값이 노랑이 아니게 되면 다시 이 if문은 무시하게 돼서 continue 키워드도 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슬립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는 브레이크로 되어서 완전히 벗어나게 이렇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 화일문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이 브레이크 키워드와 컨티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만약 F5키를 눌렀는데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이번 시간에 작성했었던 이 화일문과 이 브레이크 키워드 제대로 된 위치에 작성을 했는지 또는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